유럽이 중심이 되겠지만은 비교적 뭐 이슬람권도 있고 기독교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 배웠거나 필요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헌법을 제정하는 게 대한국민인데 그 앞에서 유구한 우리 반만년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나라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 걸릴 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100여 년 전에 일본에 항거한 3.1운동, 그 다음에 1960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뭐 이 말은 다 아는 말일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국어 문장을 쓸 때는 전부 장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하나고 뒤로 갈수록 이것이 주어가 무엇인지 그 강조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3.1운동하고 4.19라는 것은 한 100년 이내 20세기에 발생한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유럽은 독일과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스 세 나라를 보고, 그 다음에 동부 유럽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세 나라, 뭐 다른 나라도 봤지만은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 1990년 그 동구권이 몰락할 때에 그 공산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바뀔 때 헌법을 만드는데 어떤 내용이 들었는가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부 유럽 세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종교개혁, 그 기독교 개혁이죠. 그 카톨릭의 저항에서, 부패한가에 저항해서 15세기에 우리 마틴 루터라고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중세에 나타나서 개혁을 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자, 독일 그 헌법에 여러분 책에도 있지만은 다 적을 수가 없어갖고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독일 국민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앞에 수식어가 없죠. 독일 국민이 헌법을 제정을 했다. 그 전문은 여러분 책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중세도 아닌데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책임 의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살아야 되는데 일부만 헌법에 제정을 했다. 그래갖고 헌법 제1조가, 여러분 독일 그 헌법 제1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뭐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독일 헌법 1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해칠 수 없다가 독일 기본법의 헌법입니다. 그 프랑스도 이따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인권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지금 뭐 EU로 통합이 되어 있고 세계 평화에 기한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기에 기술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자, 스위스는 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위스 국민과 주는 천지 창조에 대한 책임을 장악하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을 스위스 헌법에 넣어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지 창조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기독교 사상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여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똑같이 종교 개혁을 한 나라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고 1789년 루이 16세의 폭정에 대항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갖고 소위 인권선언을 발의하죠. 그래서 이 인권선언, 그 다음에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새로 헌법을 이제 제정하는데 그 인권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리고 2004년도에 그 환경헌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환경헌장을 또 집어넣습니다. 이 환경이 중요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환경헌장이 뭔가 제가 책에 써놨는데 첫 장이 자연자원과 그 다음에 인류의 출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류의 출현. 이 자연 때문에 인류가 출현할 수 있었다. 자, 동부 유럽으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슬로바키아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여기서부터 좀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 선조들의 정치적, 문화적 유산 그리고 국가 존립 및 독립된 국가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수세기의 경험,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명의 그 9세기에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더라고요. 비잔 그 동로마 제국에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성직자를 써놨습니다. 어떤 전쟁을 한 장군도 아니고 이런 것을 본받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돼서 독립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체코입니다. 체코도 마찬가지로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자 그 지역입니다. 독립된 체코가 복원될 시기에, 그래 공산국가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바꿀 시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은유적으로요. 그래서 요 동구권 세 나라하고 서부 유럽 세 나라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인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구권은 민주주의로 바뀔 때 관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그 첫 문장을 보십시오. 우리 조국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담한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는지 문학작품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그 독립국가, 민주국가를 수립할 즈음에 이렇게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참 몇백 년 동안 러시아하고 뭐 독일 많은 이제 그 압제를 받은 나라지만은 간접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문장이고 여러분 캐피털 월이죠. 보면은 이게 전체 줄인 게 없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합중국 앞에 수식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구한 역사 전통 얘기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영국과 독립전쟁 했다는 얘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깔끔하죠. 할 말도 많겠지만은. 자, 다음은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 의회입니다. 네덜란드하고 영국 이런 식민지 지배를 오대받았고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나 피 튀기는 그 역사를 해서 여기 보십시오. 과거의 불의를 인식하고 과거에 불법적으로 서부 유럽에서 점령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 고통을 당해 정의를 표한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난생 처음 사우스 아프리카 그 헌법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 문학작품처럼 쓰는 나라도 있구나. 여기에 보면은 특이한 게 여기에 사우스 아프리카가 11개 공용어가 있답니다. 영어하고 뭐 현지 토착어가 있는데 현지 말로 이걸 다 써놨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의 역사를 지역 그 언어로 써놓은 걸 보고 제가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중동 지방입니다.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그 케말 파샤라고 하는 국보, 이 사람에 대한 놈이 거의 뭐 한 장 반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민족주의와 불멸의 지도자이며 불패의 영웅인 튀르키예 공화국의 국보, 아타투르크가 주창한 민족주의 그리고 그의 계약 및 원칙에 따라서 불멸의 영웅이다. 불멸의 영웅. 이런 그 케말 파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건국에 엄청난 역할을 해서 그래서 들어간 걸로 되지만 미국에는 워싱턴 이런 얘기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라크입니다. 여기는 이슬람 국가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알라 신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랑 여기도 똑같아. 우리는 아담의 자손을 존경한다. 이 성경책, 코란을 갖다 놓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 이게 종교가 각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전부 역사 얘기입니다. 뒤에 가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두운 역사를 제가 다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입니다. 이제 공산국가 세 나라 러시아를 시작하는데, 러시아 이거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이게 유럽 국가, 소위 민주주의 국가 헌법처럼 생각될 만큼 아무 얘기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인권과 자유, 시민의 평화와 합의 등등등 해갖고 뭐 평등, 민족 자결. 야, 역시 러시아도 지금 공산국가 체제지만은 역시 유럽 문화권에서 뿌리가 깊은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것만 보면, 물론 이 헌법이라는 것이 그런 나라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자, 마지막 두 나라입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북한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A4 3장입니다. 물론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헌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마는 전부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하늘과 땅이 뒤집힐 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형이 일어났다. 순원 선생, 마오쩌둥 얘기, 뭐 봉건주의를 타파하고 등등등 역사 얘기가 세 장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 책에 일부 중략이 됐고, 또 이런 것은 인터넷에 보면 충분히 잘 나옵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군사, 국가 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헌법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형식상 있는 것인데 일종의 사입이 종교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책자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유럽의 국가는 요약하면은 어떤 기독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짧게 돼 있고 역사가 별로 없고, 동구권 국가도 역사를 언급하더라도 그냥 포괄적으로 요약하지 부드럽게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라크 같으면은 두 강 사이의 땅, 바빌론 아닙니까? 수메르 문명,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의 역사까지 언급을 합니다. 역사가 우리도 한 5,000년의 역사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으면은 우리 헌법으로부터 주요 국가 20개 안 되는 나라를 살펴봤지만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 무슨 차이점이 있고 어떤 유사점이 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잘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